안녕하세요. 부부작가의 세계. 저는 미랄생 김진수. 저는 들꽃맘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가 엄청 화사해졌어요. 이유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 오늘 여기 늘품쌤, 그 다음에 윤슬쌤 두 분을 모시고 오그로그 씁니다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작가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작가님들의 소개를 안 들을 수 없죠. 우리 늘품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그로글 씁니다의 공저자 11명 중 1명 늘품 김혜영입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에 꽃을 심어서 꽃길을 직접 만드는 천상 초등교사입니다. 오늘 오그로글 씁니다로 부부 작가의 세계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움에서 즐거움을 찾는 교사, 초등교사 윤슬입니다. 저도 늘품 선생님처럼 퓨처티처를 공저했고요. 2024년 자경로 4기로 활동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벌써 그러면은 세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시네요. 다작가. 네, 진짜 다작가신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글을 쓰기를 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작가야, 대통령이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자경로에 들어와서 우리 미랄쌤으로부터 자기 경영의 끝은 책 쓰기다 라고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고 이미 책을 출간하신 많은 교사 작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경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책 쓰기, 글쓰기에 대해서 익혀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 미랄쌤 덕분입니다. 짜잔! 자꾸 이런 분들만 초대하려고. 네. 자경로 홍보대사이신가요? 여기 아마 자막에 자경로 홍보대사 경축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되게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글쓰기에 포텐을 딱 터뜨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 정말로 2024년은 저에게 정말 기적의 해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기적이 많은데 그거는 차츰차츰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럼 윤슬쌤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 30대 초반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창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창조 활동 3가지가 그 그림을 그리는 미술 활동이나 작곡을 하는 음악 활동 또는 글을 쓰는 활동 3가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막연하게 미술과 음악은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면 글쓰기를 배우면 치매 예방도 좋고 자기 개발에도 좋을 것 같다. 일석이조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자경로 4기에 들어오면서 우연치 않게 오글오글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글을 쓰게 됐는데요. 좋은 기회를 제가 잡았던 것 같고, 네, 좋은 기회에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오늘 자경로 홍보대사 두 분만 모신 것 같아요. 너무 흡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책 제목이 오글오글 씁니다. 너무 뭔가 귀엽기도 하고 또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의 뜻은 뭘까요? 네. 보통 오글거린다라고 하면 민망하거나 닭살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오글거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무언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모습, 예를 들어서 벌레들이 오글오글 모여있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책 오글오글은 전혀 다른 뜻이고요. 오늘도 글쓰고 오래오래 글씁니다의 줄임말입니다. 글쓰기에 진심인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동아리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 동아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그럼 이게 뜻이 너무 좋으니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 한번 구호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좋아요. 오늘도
글 쓰고 오래오래 글을 씁니다. 오글오글 씁니다. 여기 윤솔 쌤은 여기 줌바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네네. 저도 몰랐어요. 저 줌바라고 해서 정말 저도 아줌마의 춤인가 이렇게 진짜. 생각했는데 네네. 줌바에 어떻게 매력을 빠지셨는지 오글오글 춥니다의 저자 제가 그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을 추다 보니까 이거는 좀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거는 길게 가봐야 1년, 2년? 네, 끝나는데 이건 지금 202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기까지는 조금 망설여지는데 가고 나면 되게 신나요. 우선 노래도 신나고 박자감이 있다 보니까 안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내성적인 제가 하기에도 묻혀서 하기 되게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이 오글오글 씁니다. 이게 공저자가 이렇게 함께 한 건데요. 이 11명의 동아리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책을 쓰기로 이런 마음을 네. 먹으셨나요? 아, 네.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네. 작년 이맘때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부부 작가의 세계를 진행하시는 미라 선생님 운영하시는 자기 경영 노트, 자경노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11명 공저자가 만났는데요. 그 동아리 그 자경노를 소개하자면은 독서 모임과 성장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동아리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손혜정 아프 선생님께서 글쓰기를 위한 동아리를 모집을 했는데 거기 15명이 모집이 되었고 거기서 11명이 마음이 맞아서 오글오글 씁니다를 쓰게 됐어요. 그때 작년 봄 오프라인 책쓰기 모임에서 오늘도 교사로 걷는 당신에게 라는 배정화 선생님께서 글쓰기 특강을 해주셨는데 칼을 들었으면 뭐라도 썰고 펜을 들었으면은 책을 쓰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오글오글 동아리 그 회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글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 글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문집이라도 좋으니까 만들자라고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와, 너무 좋네요. 그래도 무라도 쓰셨네요. 그래도 그 덕분에 그래도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쓰셨으니까 한번 배정화 선생님께 영상 즉석에서 네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주 그때 동기부여를 팍팍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쓰게 되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됐는데요. 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직접 뵈면 또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를 또 이끌어주신 우리 손혜정 아프 선생님 또 이 영상을 뺄 수가 없네요. 우리 또 김희영 늘품 선생님께서 네. 한번 또 영상 편집. 저희가 11명이 모여서 공저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11명이 이렇게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아프쌤께서 정말 리더 중에 리더, 캡틴 중에 캡틴으로서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저희 11명이 착착착착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아프쌤의 리더십에 정말 감사드리고 아프쌤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사랑 표현까지. 그럼 아까 배정화 선생님은 뭐가 돼요? 사랑 표현 안 했는데. 선생님 사랑. 좋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11명 저자인데 다른 분들은 다 실명으로 여기 이렇게 실어 주셨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는 이제 늘품, 그 다음에 진품이 아닌 윤술. 진품은 접니다. 늘품, 그 다음에 윤술. 이 닉네임을 이렇게 또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신지. 네,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독자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2024년에 교사 성장 모임 자격로에 들어가면서 난생 처음으로 닉네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의 닉네임이 바로 늘품쌤이고요. 늘품이란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성이나 품질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우리 이름 따라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늘품쌤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게 되었고 책을 출간하면서 아주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품으로 새로 태어난 아주 기적의 해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글을 쓴 건 기명이 아니었고 늘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품, 필명으로 된 책 한 권쯤은 꼭 갖고 싶었고요. 네, 우리 오그록을 씁니다 해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네. 그럼 윤술은 저랑은 좀 어떤? 다르네. 윤술은 어떤 뜻인가요? 네. 저는 MBTI를 따지면 완전히 극내향인. 네. 그래서 저는 좀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글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서 실명을 쓸까 좀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여기 학교 이야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 더 주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저한테 이제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탈을 써야 되나? 이게 탈 쓰고 하는 거잖아요. 탈을 써야 되나? 뒷모습 촬영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엄청난 큰 용기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곧 제가 제 실명으로 출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왠지 탈이 모자이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주시면 그래서 윤술 뜻은 뭐죠? 윤슬은 그 햇빛에 비치는 물결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윤슬이라고 하는데요. 제 원래 본명과도 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이름 지을 때 좀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의미로 윤슬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명을 밝히시겠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본명이. 진짜 궁금한데요. 우리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책 써주셨는데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금빛 문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분씩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을 글로 붙잡아 두면서 저는 순간의 행복을 더 느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237쪽에 공교롭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이후 직장과 일상의 평범함은 특별함으로 바뀌었고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왜 이 부분을 금빛 문장을 뽑았냐면 저도 이렇게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니까 그 행동도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쓰다 보면은 그날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글로 쓰다 보니까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다가오고 다음에 그걸 다시 살펴보면은 좀 더 좋지 않았던 일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겠다, 글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 마음을 담은 문장이어가지고 이 두 문장을 금빛 문장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28쪽에 나와 있는 우리 김진옥 작가님의 나의 H 선생님 마지막 문장인 결국 모든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 문장을 금빛 문장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댓글 인연이라는 글을 썼고요. 거기서 마지막 문장에 비슷한 문장을 썼는데요. 내가 댓글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저희 내면이 치유되고 또 나라는 사람이 세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을 찾는 과정을 우리 글로 통해서 그 노력과 진심이 독자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자라는 한 사람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나라는 사람,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라는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쓰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독자와 만나는 것도 결국 다 사람 간의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소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인간에 대한 뭔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이어서 네, 그 문장을 금빛 문장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 금빛 문장 말고 은빛 문장도 그 이제 작가님들이 뽑은 문장이 다 이 다른 분 문장이잖아요. 본인 문장 중에서 이거는 참 마음에 들던데 내가 봐도 생각해도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번엔 역으로 우리 그러면 우리 늘품쌤의 문장은 은빛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네. 네, 저의 은빛 문장은 제가 쓴 글 꿈꾸게 하는 사람 에서 은빛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제가 초임 발령 시기에 전병호 시인의 모가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봉지에 담아도 모가 향기는 새어나온다. 모가를 꺼내도 모가 향기는 봉지 속에 남는다. 라는 문장을 읽고요. 내가 모가 향기 같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향기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또 학생들과 헤어진 후에도 나의 향기가 그들에게 남아서 아이들이 커가는 인생 여정에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가 향기 같은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다. 네, 제자 모두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꿈을 간직하고 이루면 좋겠다. 그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꿈꾸게 하는 사람이고 싶다. 네, 이것이 제가 쓴 은빛 문장입니다. 좋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그 읽다가 좋아서 잠깐 책을 덮고 그거를 SNS에 올렸어요. 정말요? 네. 그거 못 봤네. 안 보이는 곳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윤술쌤. 저는 그 210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독서가 피워낸 꿈의 씨앗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책이 편안한 안식처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휴식을 주는 책을 만들고 싶다.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해보지 않았을 상상이다. 책을 읽으면 나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저는 꼽고 싶은데요. 제가 글을 쓰겠다고 생각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책을 쓰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약간 공원처럼 이 부분을 쓰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행복함도 많이 느끼고 힘들 때 책을 읽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책을 쓰고 싶은데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그 시간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네, 이 문장을 은빛 문장으로 꼽겠습니다. 네. 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도 네. 그걸 뽑았거든요. 왜냐면 저랑 딱 통한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책을 쓰고 싶다고. 이미 쓰셨고 앞으로 또 더 쓰실 것 같습니다. 와. 오글오글 춥니다. 네, 오늘 한 100번 들어야 돼요. 아직 98번 남았어요. 독서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막 목록 보니까 예전부터 독서를 꾸준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그 사실 책을 읽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 같은 경우도 약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경로 2기, 3기, 4기로 활동하고 있는 북러버 양윤희와 함께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독서를 이렇게 하고 그 어떤 책을 읽었는지 올리고 약간 한 줄 댓글 달기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그때만 잠깐 그렇게 독서가 중요하니까 꾸준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책 읽기. 그럼 양윤희 선생님과 인연이 이미 엄청 네, 오래되신 거네요. 네네네. 이야. 우리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영상 편지 하나. 아, 네네. 윤희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너 덕분에 자경로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책도 쓰고, 그리고 네가 계속 격려를 해줘서 여기까지, 여기 유튜브 촬영까지 오게 되었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다음에 또 만나면 고마움 전할게. 이야. 아우, 네. 늘품쌤은 독서를 이렇게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본 것 같다.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 늘 주변에 책은 있었어요. 잘 때도 머릿맡에 책을 계속 두고 자기는 했는데 그냥 또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책을 읽기는 하나 막 꾸준히 읽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막 읽고 시간 있을 때는 읽고 바쁠 때는 또 못 읽고 이러다가 제가 오구록을 씁니다에도 썼지만 저희 투명 인간의 인생 구하기에 나온 대로 아까 윤수쌤이 말씀하셨지만 독서가 약간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들어가면서 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읽고 내 삶에 적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자경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은 좀 소설류를 많이 읽고 했는데 자기 개발 책에 대해서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서 독서 모임, 함께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책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우리 오구록을 씁니다를 읽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네. 말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과연 내 이야기가 책으로 전달될까?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 있을까? 이게 과연 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충분히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해줄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일상 속 모든 내용이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글오글 읽어보시면서 글쓰기에 대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냥 작가가 아니라 교사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구록을 씁니다에는 다양한 교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각양각색의 아이들의 모습을 빠짐없이 포착하고 함께하는 교사, 또 어려웠던 학창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불우한 학생들을 챙기는 친절한 교사, 또 학부모와 독서 모임으로 연대를 구축하고 최고의 교육을 추구하는 교사, 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살뜰히 챙기면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소망하는 교사, 그리고 좋은 식습관과 올바른 식사 태도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고자 하는 교사, 또 국어 교과 교실인데도 매일 노래를 틀면서 수업을 하시는 국어 교사까지 다양한 교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학교 급도 다 다르고 소속된 학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교육과 학교 생활을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아닌 분들이 선생님을 생각하면 보통 수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정말 맘 편히 화장실 한 번을 못 가시고요. 점심시간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말 아이들 챙기시기에 바쁘십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학교 모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전히 학교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학부모들과의 따뜻한 연대를 통해서 가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처럼 학교에서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저희 오구록을 씁니다의 1장에는 교사들의 학교 안에서의 모습, 2장에는 학교 밖에서의 사생활, 3장에는 글쓰기와 독서 생활로 구성했습니다. 각 장의 내용이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교사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노력으로 인해서 만든 성장 에너지 절대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여전히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넓은 독자층이 읽으셔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따뜻한 희망을 저희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챗GPT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 책 제목에도 있지만 오글오글 씁니다. 오늘도 뭐 글 쓰고 이렇게 글이 좋다는 건 아는데 수많은 선생님들이 좀 이게 뭐 그냥 교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솔직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해도 쓰기가 막상 좀 어렵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그러면 좀 접근하면 좋은지 비법이 혹시 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작가들이 하는 교실에 들어가도 괜찮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모임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2명, 3명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글을 쓰고 그냥 보여주면서 뭐 좋았다, 이런 거는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은 좀 글쓰기가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면은 뭐 2번, 3번 쓰다가 그만 쓰게 되겠지만 같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힘들지만 같이 쓰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싶다, 그게 힘들다 그러면 꼭 어느 모임에 가입을 하고 소속되어라. 이걸 추천드립니다. 모두 그 기록의 중요성과 글을 써야 되는 필요성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자 하는 의욕도 충만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이 어렵죠. 그래서 시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저는 댓글 쓰기를 추천합니다. 네, 자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어디라도 댓글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오고록을 씁니다에서 댓글 인연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SNS와는 전혀 무관한 정말 전형적인 아날로그 인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원 작가님은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활동이 댓글 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쓰는 순간 내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 타인의 깨달음을 순식간에 알아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하루에 3개씩 3개월만 달면 지적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하루에 최소 5개 이상의 댓글을 1년 동안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쓰려면 일단 다른 사람의 글을 그냥 대충 볼 수 없고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구상해야 되고 표현할 적절한 문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게 읽는 능력 그리고 사고력과 표현력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글의 형식이라든지 문체도 배울 수 있고요. 다른 사람 글에서 글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댓글도 나의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뭐 짧게 쓰든 길게 쓰든 나의 글이다 라고 생각하고 썼더니 저의 진심이 전달된 것인 건지 저희 또 좋은 분들하고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 제목이 댓글 인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댓글을 보면 진짜 정성이 맞아. 가득해요. 맞아. 진짜 달랐어, 뭔가. 네. 아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정말 제가 SNS를 블로그 한 지 정말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온라인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글을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두 분의 글쓰기 비법을 배웠는데 우리 저쪽에 계신 정선혜 작가님만의 또 글쓰기 비법이 있지 않을까? 진짜 알고 싶어요. 저 정말 알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일상에서 좀 강제성을 띠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또
늘 아이들한테 댓글을 달아준 거잖아요, 사실은. 손으로. 근데 저도 시작이 손이었던 것 같아요. 오. 글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어떤 걸 정해서 쓴 게 아니라 일기.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이게 발전해서 감사일기, 또 편지 이런 게 저한테는 글이었고 그러면서 독서를 하면서 저만의 글을 쓰고 싶다는 하나의 욕구가 생기면서는 체계를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를 딱 그때부터 정해서 목표를 두어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작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그래서 저는 늘품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미 오래전부터 오. 댓글의 여왕이셨고 맞아요, 그게 진짜. 이제 그냥 SNS로 넘어온 네, 것 뿐인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 네. 진짜 그런 거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을 맞죠. 못했는데. 네, 이미 맞아, 진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의 네. 내공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온 책 제목 댓글 내공. 오늘 제목이 여러 개. 자, 한 4개 던졌어요. 여기는 무조건 하나 오그로를 춥니다. 여기는 댓글에 대한 거 계속 지금 제가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 몰랐는데, 그러니까 올해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오래 쓴 사람 같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오래 시작한 건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편지 쓰는 거 이런 걸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편지도 한두 장이 아니라 막 5, 6장, 7장 이렇게 나중에 편지지는 다 썼는데 봉투만 남겨 있고 이 정도로 편지 쓰기를 좋아했고 뭐 라디오 사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쓰는 걸 되게 좋아하셨구나. 근데 몰랐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쓰는 사람이라는 그쵸, 걸 그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쓰고 있었더라고요. 책 제목도 좋네. 쓰는 사람. 좋습니다. 몇 개, 5개째. 5건 나왔네. 우리 또 늘품쌤께서 제가 알기로는 높임말 관련된 또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급 운영 중에서 높임말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반 아이들은 전부 다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사인 저도 아이들에게 높임말로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친구들끼리도 높임말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를 때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이렇게 선혜 씨, 진수님 이런 식으로 서로 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또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예뻐지니까 서로 화낼 일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고요. 네, 언어의 힘이 엄청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높임말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아이들 인성 교육이 언어로서 저절로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말을 하면서 생각도 예쁘게 바뀌고 행동도 예쁘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지금 한 10년째 높임말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학급 운영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었고요. 네, 올해 아마 높임말로 대화하는 아이들에 대한 책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높임말 그럼 1년 내내 네. 1년 내내? 네. 그러니까 저는 3월 2일에 이제 모든 학급 규칙을 안내를 해요.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조금씩 매일 꾸준히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네, 학급 운영 조맥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높임말이고요. 3월 2일 날 자기소개 끝나면 전 바로 높임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놀라워해요. 너무 황당해요. 네, 사실 제가 2월에 저희 담임 속에서 담임 인사장 보내면서 우리 학급은 높임말을 씁니다라고 미리 안내는 하지만 막상 아이들이 그 상황에 닥치면 정말 당황하거든요. 네, 너무 놀라워서 이걸 정말 해야 되는 건가? 놀라워하지만 또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서 일단 시작하면 정말 잘 사용합니다. 네.
저희 딸 반도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것이 이러면서 저랑 뭐 할래요? 이러고. 맞아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뭐 문자 보내거나 친구랑 통화할 때도 높임말로 한다고 맞아요. 해요. 그런 게 영향이 부모님들이 있어. 너무 신기하다고. 처음에는 도대체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저렇게 높임말을 하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학급 안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나가서도 하고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 참 고마운 이게 일이에요. 되게 좋은 또 붐이 되지 않을까. 야, 빨리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가님 열심히 쓰겠습니다. 언제 나오죠? 올해 상반기 내로 나올 얼마 안 거예요.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기다리고 아마 이 영상이 편집되고 나올 때쯤 오래 기다려야 돼요. 우리 윤술 쌤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책 속에도 여기도 실려있고 여기도 실려있더라고요. 네네네. 나는 글쓰기가 싫다. 아, 어렵다. 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네네. 제가 굉장히 독특한 성향가 있는데 싫은 걸 계속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줌바처럼. 예. 운동도 가기 싫은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즐기게 되고 글쓰기도 정말 싫은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글을. 근데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이 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댓글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공문서 그리고 학급 문집 그냥 가정통신문 모든 게 다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피해 갈 수는 없겠다. 맞아.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다. 글을 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싫어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은 제가 언젠가는 즐기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꿈이 네. 여군이셨어요? 아니 여군 아니지만 여군을 하면 잘했을 것 같기는 해요. 군대에서 네. 얘기하는 용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아까 단학과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 이것도 군대에서 정말 쓰는 건데 또 강제성. 네, 자기 극복 이런 거 그럼요. 네. 딱 여군 책이겠지. 이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극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되고 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동화를 쓰고 싶어서 동화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급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이야. 내가 재밌는 책을 한번 오. 그리고 나서 막 읽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그 책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사실 그 책을 쓴 사람은 선생님이야 했는데 애들 눈빛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책을 더 쓰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아이들이 재미있대요. 애들 재밌다고. 야, 잘 됐네요. 얼른 엮어서.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 아이들 반응, 눈빛 그리고 쏙 빨려 들어가는 행동, 쏙쏙. 제스처 이걸 보면서 작가가 되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구나. 빨리 작가가 되고 싶다. 그쵸. 그래서 퓨처 티처 책에는 이미 작가가 된 우리 네. 윤술쌤의 모습을 글로써 쫙 풀어냈잖아요. 네. 강의도 하시면서. 그죠? 이게 제 꿈입니다, 정말. 네. 충분히 이미 다 이뤄가고 계시고, 맞아요. 잘하고 계시고, 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네, 선생님이 이게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뭐든 자기 개발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말들이 계속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만 보셔요. 다른 분 안 모셔요. 어떤 작가가 되고 싶고 앞으로 또 비전이 있다면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 먼저 이야기할까요? 저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또는 내 이야기를 쓰셨나?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 같은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쓰고 싶어요. 유머가 돋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독자와 함께 웃고 읽고 나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 그런 글들을 쓰고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씩 떠오르면서 그래 이 글 어디서 봤는데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한 번씩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감 가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누가 읽어도 술술 읽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감되고 이해하기 쉬워서 막힘없이 단숨에 쭉 읽었는데 책장을 넘겨보면 인상 깊은 구절에 나도 모르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그은 문장이 독자들의 삶 속에서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전들이 이제 조만간 계속적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글오글 씁니다의 저자인 늘품쌤, 윤수쌤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작가의 세계. 감사합니다. 뿅.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